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여의도에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마주치는 얼굴이긴 하지만 또 여의도를 벗어나서 이렇게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뵙게 되니까 또 색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를 했지만 우리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지도부가 새롭게 들어오고 이제 우리 당도 기본적으로 이제 잘 들립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당이 기본 체제가 이제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작년에 우리가 연찬회 할 때도 사실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1년 지나고 오늘 연찬회를 하게 되니까 사실상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우리에게는 또 고난과 역경의 시간도 지나갔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굉장히 큰 아픔을 가졌지만 이제 다시 우리가 비상할 수 있는 기본 시스템을 갖췄다.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각오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야당이잖아요. 여당도 아니고 여당은 지금 요쪽 옆에 대표님 파라다이스 호텔이라고 뭐 거기서 한다 하는데 들어가서 한번 두들겨 보십시오. 그 1박에 정말 수십만 원 이상을 학과하는 50만 원 그거보다 더 한다고 하는 소문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당이 되었기 때문에 야당은 우리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최대한 투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에게 있었던 온갖 고난들에 대해서 과거의 아픈 상처를 자꾸 덜 추워내가지고 거기에 여인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미래를 향해서 가자. 미래에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다시 얻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또 역할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집권 정부 여당이 하는 정책이나 입법이나 제도 설계 중에서 우리가 찬성할 거는 또 국민들과 국익에 보탬이 되는 것은 얼마든지 협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는 걸 보니까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우리가 따끔하게 이런 부분을 비판을 하고 또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싸울 건 싸우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저께 보셨잖아요. 아니 부의장님 보십니다. 어저께 사실 그 국가인권위원회는 두 번째 지금 벌어지는 일인데 법에 분명히 우리 당에서 추천권을 가지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자기들이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다수당이 거부하고 비토를 하게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법 자체를 자기들은 무시하겠다는 것이고 야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투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9월 정기국회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오늘 각 그 분임 토의 시간 있죠? 의원님들 그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또 깊이 있게 좀 다뤄주시고 그 대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그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대통령으로서 재판의 증인으로 지금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비서실장이 경기도 법인카드 횡령 혐의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증언이 필요하다. 그래서 증인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상상도 못했느냐? 그런 범죄 혐의가 있거나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 나올 생각도 안 했습니다. 대통령은커녕 하급 공무원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하다 보니까
범죄자 대통령의 범죄자 국무총리의 온갖 장관들 후보자들은 보니까 전부 투기에다가 갑질에다가 뭐 온갖 표절에다가 음주운전에다가 지금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짚어나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교육부 장관과 여가부 장관 인청이 다음 주에 있죠. 이 인청을 포함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여 투쟁을 할 것인지를 의원님들 좀 깊이 있게 좀 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써놨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민노총, 전교조, 그 다음에 민변, 친문, 조국당 이런 사람들이 대선 때 기여했던 부분에 대한 청구서를 내미니까 거기에 맞서서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노란봉투법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악법인가 하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 출신 장관 지금 두 사람 나왔죠. 이 정권의 핵심적인 가장 측근에서 네이버 출신들이 장관 두 자리까지 나왔는데, 네이버의 손자 회사에서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쟁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면 기업들 쟁의 때문에 1년 365일 노조하고 협상하고 쟁의하느라고 아무런 의사결정도 제대로 못할 것이다. 이미 우리가 수차례 예고를 했고, 기업들은 국내에 투자하기보다는 해외로 철수할 것이다. 기업들이 투자 안 하고 철수하면 국내에 일자리 없어지니까 제일 먼저 희생당하는 게 누구냐? 청년층 아닙니까? 새로 일자리 들어오려고 하는 친구들을 다 일자리 없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이미 다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강행을 하더니 결국은 지금 사달이 나가지고 현대자동차도 문제죠. 하나오션도 문제죠. 군산의 GM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철수하겠다고 공공연히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투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의원님들께 좋은 말씀 많이 드려야 되는데 오늘 오랜만에 이쪽에 나왔는데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오늘 준비한 강의도 듣고 특강을 듣고 또 우리 스스로 공부도 좀 하고 토론도 하면서 진지하게 우리의 미래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깨어있다, 고민하다, 해결하다, 오늘 주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민들은 지금 다 깨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우리가 야당으로서 조금 더 고민해가지고 국민과 함께 간다면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들 화이팅 해주시고 함께 하나로 똘똘 뭉쳐서 집권 여당의 일당 독재, 입법 폭주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다들 각오를 좀 단디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